자,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금쪽 같은 네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풍산입니다. 매수가 61,800원이고요. 방산주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애프터마켓에서도 굉장히 급등을 했던 걸로 아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나연아 파트너님? 예,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 상담 주신 분은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 풍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큰 사업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이런 신동사업, 구리를 활용하는 한 사업, 그다음에 이런 탄약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탄박스라든지 이런 탄을 보시게 되면 뭐 로트번호 앞에 풍산, 예,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5.56mm 탄 이런 소구경 탄약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155mm 포탄까지 이 풍산에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 규격에 맞출 수 있는 155mm 포탄을 만들 수 있는 기업 바로 풍산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시장보다 미국에서는 155mm 포탄을 잘 못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생산 능력을 발휘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기대감을 점쳐지고 있다는 것은 현대 로템에서 지금 폴란드에 K2 전차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도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전차를 수출할 경우에 전차만 수출로 끝이 아니라 이 전차에 사용되는 포탄까지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포탄 같은 경우도 이 탄약고에 여유 있게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풍산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 주가가 오늘장에서도 많이 오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사실 실적이 조금 우려되는 모습을 시장에서 많이 관측이 되고 있었는데 네. 2분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좋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을 활용한 신동 사업 부문에서도 호실적, 그리고 방산 부분에서도 호실적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오늘 NFT,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보시게 되면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8만 원대로 지금 마감을 해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을 봤을 때 매크로하게 본다면 이 지난번 7만 9천 원 정도가 여기 이 한번 쌍고점 저항인데 내일 아침에 이 애프터마켓에서 8만 원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6만 원대에서 매수하셨다면 여유 있게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내일장 아침에서 수익 갭상승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신 전략, 네. 그리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풍산이 정규장에서 무려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77,000원, 전일 대비 16% 급등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대책을 해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더 올라서 82,200원에 지금 마감을 한 거거든요. 하니까 일단 뭐 정규장 대비해서 한 5% 더 시간에서 좀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애프터마켓 종가 기준은 82,200원, 8만 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또 지나보면 또 꺾이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그 한국경제TV에서 공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네. 제 계좌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풍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이 풍산입니다. 네. 지금 5월 29일 날 저희가 편입을 해가지고 가격이 62,500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전략을 오늘도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짜면서 생각했던 게 내일은 저희 회원분들하고 시초가로 한번 정리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저도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저희 회원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풍산이 이런 급등이 잘 안 나오는 기업입니다. 잠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쭉 보시면 이렇게 강한 양봉이 제대로 형성된 적이 이번 말고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확실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고 또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수를 했지만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손바뀜이 이루어져야지만 체결이 돼서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일 시장에서는 단기 고점 타이밍은 나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한 달 이상을 본다면 저는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한번 결단을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추 내일 정도 62,800원 매수가로 따졌을 때 우리 시청자분이 61,800원을 따지면 지금 30% 이상이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한 달 이상에 대한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목표가 10만 원. 대신에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수익으로 본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그래도 조금 즐거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좋을 때는 뭔가 오른 이유를 찾아서 자꾸 주가 올라가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것 같고요. 아마 뭐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용해서 빨리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네. 요즘 뭐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가는 분위기니까 뭐 추가 상승을 좀 더 염두하고 다만 이제 뭐 여기서부터 내가 사가지고 길게 보유하겠다는 관점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금씩 던져 나가는 그런 좀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두 분 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장에서 떠서 출발한다면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 짚어주셨고요. 중장기로는 10만 원까지도 보셨습니다.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BGF 들어왔고요. 매수가 14,100원입니다. 30%를 보유하고 계신데 물을 탈지 배당받으면서 기다릴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네, 자 BGF 오늘 뭐 관련된 업종 내에 조금 뭐 안 좋은 얘기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자 BGF 어떻게 뭐 배당받고 길게 투자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근데 지금 매수가를 생각해 본다면 네. 저는 지금 여기서 매도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BGF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적으로 뭐 편의점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편의점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단기 관점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30% 올랐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까 매수가가 14,000원. 14,000원 정도셨죠? 네. 네, 그렇다고 하시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자, 월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바닥을 좀 다져주고 어느 정도 월봉에서도 낙폭 구간에서 이런 상승으로 장악해주는 이런 추세 전환 캔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사실 매수가 대비 많이 빠진 그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내용이랑 거래를 해봤을 때 그래도 막 완전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당도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묻어두시고 좀 당분간은 그냥 딱 덮어두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네.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매수하신 가격이랑 거의 10,000원 정도 많이 차이가 나서 당분간은 덮어주자고 일단은 전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는 BGF 요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지금 그 BGF 같은 경우에 이제 범삼성가로 이제 분류됩니다. 이 홍라희 씨 동생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BGF인데 지금 이 회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올랐던 것은 이제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회사에 대한 지분 구조를 잠깐 한번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현재 총 주식 수가 보면 9,500만 주입니다. 주식 수는 상당히 많은 회사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69.3%니까 나머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뭐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2,800만 주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00만 주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되면서 최근에 보면 이제 250만 주 거래량이 한번 터졌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평소 때 많이 거래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래가 한번 터졌다는 것은 이 거래가 이제 하나의 변곡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현재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4,200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가 지지 및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은 이 자리 밑으로는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시청자분이 현재 구간에서는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이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되는 것, 그래 증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저 PBR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이었던 4,500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이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지수사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ETF도 지수사 ETF 쪽으로 베팅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수사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니까 평상시에 전혀 뭐 꼼짝하지 않았던 쪽으로 수급이 돌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BGF도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네,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1년에 한 5, 600억 정도는 따박따박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그동안에 좀 싸게 거래되고 있었던 게 이제는 제 가치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제 가치를 한 6천 원 정도로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4,300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5천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약간 먹을 게 적어지니까 그것도 약간 좀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지수사 쪽에 약간 수급이 아직도 계속 도는 분위기니까 추가 상승 좀 염두를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5천 원 근처에 가거나 5천 원 넘어가면 조금씩 분할을 해서 조금 현금화를 하는 게 좀 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BGF 두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잠깐만요. 네. 65,626원이요. 55,620. 아니. 65,000. 아, 65,000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보름 정도 됐어요. 보름 정도 되셨어요. 네. 오늘 그래도 수익은 보고 계시는 상태인데 네, 네. 뭐 비중은 조금 어느 정도 두고 계세요? 예, 20% 정도. 20%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이 궁금하실까요? 뭐 언제 매도할지 이런 거 좀 예, 궁금하세요? 예.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매도가 잡아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제가 보통 이제 이 시간에 보통 전화가 오면 어떤 종목을 샀다가 물려가지고 막 네. 고생하고 있는 맞아요. 정부들 문의가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오늘 좀 독특합니다. 현대건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네. 뭐 현대건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미 주가가 잔뜩 올라 있는 상태인데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지금 사신 것 같고 거기서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중기로 보고 지금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서 탁 먹고 나오는 게 좋을까? 아마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자, 나연우 파트너님 얼마 정도에 때리고 나올까요? 예, 먼저 오늘 또 수익권이시니까 네, 먼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원전에 대한 모멘텀.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SMR 원전 확대를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여러분들 그 원전 확대 기조가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K원전을 봤을 때도 최근에 이런 체코 원전 불확실성을 끝내고 최종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기회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면 이 현대건설이 이런 원전 쪽에서 탑픽으로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첫 번째로 원전 쪽에서 수혜를 갖고 갈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정책에서 정책 수혜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불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 아니면 증시 부양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건설 경기가 부양이 될 경우에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건설주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최근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가장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은 종목 중 하나인데 추세가 꺾이지 않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체코 원전까지 좋은 소식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런 불확실성보다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저는 1차적으로 목표가 8만 원 전후 그다음에 좀 더 이 추세를 살린다면 2차 길게 보신다면 10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사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종목들 보면
뭐 3, 4년 내내 정말 지지부진했던 네. 종목들이 갑자기 최근에 고개를 막 바짝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보면 바뀐 건 없어요, 솔직하게. 뭐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미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전에 모두가 그냥 얘는 저평가돼 있다. 그다음 미래에 이만큼 돈 벌 건데 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 4년 내내 꼼짝도 안 했던 기업들이 최근에 어쨌든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면서 네.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가진 놈들이, 메이저들이 이쪽으로 한번 난 해먹겠다. 제가 봐서는 네. 해먹겠다고 좀 배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충분히 해먹을 때까지는 쉽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아무튼 그런 면에서 건설주들도 제대로 지금 걸려 있거든요. 현대건설 단기간 아주 급등을 해 있지만 이제 분위기는 아직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보는 분위기인데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현대건설이 다른 건설사들하고 좀 다른 것이 그 현대건설은 이제 SMR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형 원자로 건설 그 원전을 지금 현재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건설사들보다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지금 같이 보시면 되는 것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만 지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부터 지금 넘어와서 올라오는 지점이 한 4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고개를 들면서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4만 원에 딱 2배짜리 TP 가격 목표가가 우리가 이제 8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8만 원짜리에서 보면 거래가 꽤 많이 지금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매수와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만 이제 거래가 많이 고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7만 5천에서 한 8만 원 정도에서는 차라리 이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상당히 좋은 종목 잘 발굴하셔가지고 수익 나셨는데 즐겁게 수익 실현하시고 또 다음에 또 즐겁게 또 재투자를 또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요. 어쨌든 주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좀 심하게 저평가된 부분이 해소가 됐거나 네. 또는 미래 돈 많이 벌 거를 미리 좀 선반영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니까 이때부터는 좀 이제 중기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주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공매도 쇼커버링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더 주가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단기적으로는 가는 종목을 너무 또 빨리 팔면 안 된다. 네. 꺾이는 거 보고 때려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은데 지금 아직 건설주는 분위기가 약간 이제 중기는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진 가격에 진입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뭐 좀 더 가는 분위기다라고 보는 분위기니까 요거 좀 감안해서 본다면 결국 추가적인 상승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분할 매도하는 가격 라인은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8만 원 언저리에서는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시스템 들어왔네요. 매수가는 5만 3천 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규장에서는 5만 1,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역시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조금 더 올라서 5만 3,700원 매수가 는 일단 넘어섰거든요. 2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또 방산이 괜찮았잖아요. 한화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하나시스템 대표적으로 하나그룹주에서 이런 방산,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 내용, 이런 그룹 내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런 방산 쪽은 저는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중남미, 그다음에 호주까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탄한 수출이 진행이 된다면 하나시스템
대표적으로 이런 레이더라든지 이런 인공위성 장비라든지 이런 통신 쪽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요즘 군사 장비들에 다 이런 통신 장비들이 탑재가 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무엇보다 그리고 이런 방산과 최근에 우주항공 쪽도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주 산업 개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우주 강국들에 비하면 조금이지만 네. 우주 항공에 대한 이런 개척, 개발 모멘텀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런 군사 위성도 지속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번 지금 다시 역시 이 과매도권, 일간 차트에서 이런 과매도권 낙폭 다음에 강하게 지금 상승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눌림 과매도권에서 이런 굵은 장대 양봉은 어느 정도 상승으로 터닝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강하게 이런 양봉이 나와주면서 좀 강한 상승 쪽으로 이런 틀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3,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충분히 오늘 이게 53,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방산 섹터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한 6만 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하루 만에 무려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그만한 기업이 아니라서 네. 이렇게 막 하루에 20% 오르고 할 기업은 아닌데, 요즘 뭐 이쪽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15,000원, 2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5만 원대 진입을 했어요. 좀 뭐 중기적으로 약간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상도 파트너께서는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하나시스템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이 하나시스템이 주로 하는 일이 현대로템이 납품하는 전차의 내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뭐 레이더 장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부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게 이제 하나시스템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차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하나시스템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이제 하나그룹 내에서 이제 AI를 담당하는 기업이 하나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 또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단 뭐 신고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굳이 급하게 파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하단에 이제 5만 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좀 들어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추세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추세면 한번 꺾였다가 다시 한 번 더 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큰 거래량을 터졌던 것이 2월 달에 보면 한번 큰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을 깨지 않고 지금 이 추세적으로 계속 넘어가는 구간들이니까 현재는 이 바닥에 있는 이 추세가 지금 붙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각도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한 6만 원 선, 그리고 만약에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5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아무튼 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항상 메인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쨌든 회사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늘은 것만큼 순응하게끔 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방산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2, 3년 전에 2차 전지들 막 강풍을 보일 때 결국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기대를 갖고 샀는데 지나 보니까 생각과 다르네 해서 네. 다 주가가 지금 10분 1토막씩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산주들은 갑자기 실적이 확 줄고 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이만큼 돈 벌 거야,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성장을 할 거야 라는 부분들까지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 있다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또 다른 대안이 나오게 되면 이쪽이 좀 스물스물 할 수도 있거든요. 하니까 조금 이제 뭔가 좀 단기간적으로 제가 봐야 될 부분이지 지금 위치에서 중기로 볼 위치는 아니다라는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짚어주신 단기적인 목표가는 6만 원 선이었으니까요. 한번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단기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단기 종목 코스피 3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최고가를 찍을 유망주입니다. 이상로 파트너는 큐브엔터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큐브엔터 대 온코닉 테라퓨틱스. 우리 뭐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어휴, 왜 이렇게 어려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부터 좀 들어봅니다. 이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화력의 시세를 냈다가 최근 한 2달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이번에 움직일 만한 건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이건 펀더멘탈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인 자큐보정. 이 자큐보정이라는 약을 신약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수출까지 해서 굉장히 좀 이런 실적들이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1분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실적이 지금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약품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 내용에서 탄탄하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이 제약바이오를 접근하실 때 꼭 펀더멘탈 중점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임상만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큐보정이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지금 고점 대비 25%가량 빠진 구간이거든요. 지금 계속 이 강하게 뚫지를 못하고 횡보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과매도권에서 눌림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인 29,300원, 29,000원대까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밸류를 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이 재무제표를 뒤져보면 사실 실적은 없어요. 저 온코닉 테라퓨틱스만 하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뭐 148억에 영업이익은 한 40억대 적자를 낸 것 같고요. 네. 단기 순이익도 한 80억 가까이 적자를 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이렇게 임상 잘해서 뭐 잘 되면 한 방 대박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또 2,400억이다 보니까 네. 뭐 적자 나는 회사가 2,400억이면 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1조짜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그분은 모르겠어요 저희도.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이오는 좀 감안하고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큐브엔터는 어떤가요? 좀 온코닉 테라퓨틱스처럼 실전 없는데 어떤 기대감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뭐 좀 보이는 회사인가요? 뭐 오늘 보면 이슈 큰 뉴스 중에 한 개로 봤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네. 30분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한령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그 K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화에 대한 부분을 정책 과제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언급을 하셨던 부분도 존재를 하고 특히 이제 큐브엔터는 관계사가 이 VT 코스메틱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VT라고 상장돼 있는 업체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만큼 화장품 관련된 업체와 관계되는 엔터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다른 여타 엔터주들보다는 좀 더 베네핏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큐브엔터에 대한 상승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저는 이 기업이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는 아무래도 뭐 상법 개정 관련된 수혜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이 관세 관련된 어떤 노이즈가 좀 완화될 때 수혜를 보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한한령 완화 관련된 기업들 봐야 된다는 얘기 많은데 뭐 관련해서 이제 큐브엔터도 이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어쨌든 두 종목들 최근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단기 종목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중장기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장기 종목 주제는요. 적금보다 좋다. 지금 담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상로 파트너는 삼성물산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바이오 비주 가져오셨네요. 네, 자 말 그대로 중장기 종목입니다. 좀 편안하게 투자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자, 바이오 비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바이오비주 우리 보시면 청담글로벌의 자회사로서 스킨 부스터,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안정된 실적 그리고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요즘에 피부과 가보시면 스킨 부스터, 필러 굉장히 많이 맞으시거든요. 네. 이 수익원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회용이에요. 그 카트리지 지속적으로 소모품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스킨부스터에서 리쥬란으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 파마리서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이 스킨부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영업이익률 30%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비주를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눌림 구간에 와 있거든요. 물론 무엇보다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파마리서치도 영업이익률이 30%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도 30%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저는 신규 상장주를 접근할 때 철저한 기업 분석 그리고 확실한 매수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지난번에 우리 진짜 주식 2부에서 집중해서 잡아드렸던 에이오 브랜즈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펀더멘탈 대비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구간에서 공략드려서 좋은 상승이 나와줬고, 자, 한택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지만 이렇게 진짜 주식에서 우리 잡아드리고 좋은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도 이런 눌림 구간에서 여전히 저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바이오 비주 지난해 매출액은 296억이네요. 영업이익은 92억, 네, 당기 순이익은 72억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이니까 PER은 사실은 거의 한 40배.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40배니까 지금 신규 상장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상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밸류로 보면 싼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과연 올해, 내년, 내후년 네. 얼마만큼 이익이 느느냐? 늘면 안 살 수 있는 거고 네. 똑같으면 지금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네. 또 폭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좀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하고 어쨌든 간에 바이오비즈는 좀 앞으로 실적이 많이 늘 것 같다 하고 오늘 종목을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물론 뭐 실적 늘고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지수사 쪽에 네. 돈이 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심하게 저평가된 거는 좀 제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거든요. 얼마까지 좀 할인 요소가 축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주는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네. CJ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CJ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지주사, 저 PBR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삼성물산을 들고 나왔는데 CJ가 일주일 만에 20%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저 PBR 관련해서 상당히 소외가 많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조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충분히 증시 활성화에 대한 부분 명분 안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다. 지수 3,000포인트를 가려면 삼성전자가 안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는 반드시 이런 지주사들이 다 올라가줘야지 지수 3,000포인트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기가 녹록치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저 PBR 관련주 그중에서 대표적인 삼성물산이 저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쓸 것이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삼성물산도 1년에 거의 한 3조 원, 뭐 4조 정도 이익을 내는 기업이거든요. 네. 뭐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뭐 계속 이제 뭐 버는 것도 10배 이하에서 거래됐는데 요즘 어쨌든 뭐 지주사 쪽은 그 상법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돈이 좀 도는 분위기라서 웬만한 기업들은 저 PBR을 좀 해소를 하고 또 저퍼는 좀 뭔가 축소를 시키고 하는 분위기니까 일단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더 달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참조로 목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상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일단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지주사나 상법 개정안 관련된 수혜주들, 그룹 대표주들이죠. 네.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단기 기대를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장기 종목 두 가지 삼성물산과 바이오 비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